사회교과서 121쪽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은 급속도로 오염되었고 에너지 자원 또한 매우 부족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시민들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어떠한 환경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공장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지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기업이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널리 알리지요. 풍력이나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정책과 관련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연료비 부담도 적어서 미래형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이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관련 정책이나 인프라도 확충되면서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값이 비교적 비싸다고 하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더한 보조금이 2천만 원에 달하고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여기에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갖춰 전기차 개발과 보급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포항 지역의 급속 충전기 또한 현재 10기에서 올해 안에 15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오염 물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요.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판매와 관련된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마크 인증 상품 표시가 되어 있는 세제입니다. 녹색 제품 칸에 진열되어 있는 친환경 세제, 생활용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모아놓은 것도 보이네요. 녹색 제품이란 정부에서 공인하는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녹색 제품 표시가 있는 침대의 모습이 있네요. 정부와 기업의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시민들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직접 하기도 하고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자 봉사활동도 합니다. 해양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나무 심기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끼자 2번, 하루 2번 2시간씩 전기를 아낍니다. 사랑한다 20도, 실내에서는 건강온도인 섭씨 20도를 꼭 지킵니다. 가볍다 내복,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도 올라갑니다. 자, 뽑자 전열기, 개인용 전열기의 플러그를 뽑읍시다. 대한민국이 똑똑해지는 에너지 절약 습관 7가지. 1. 에어컨 설정 온도 26도. 설정 온도에서 22도에서 1도씩 올릴 때마다 전력 사용량이 4.7%씩 절감된다고 합니다. 2.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에어컨 강풍 대신 에어컨 약풍과 선풍기 미풍을 함께 켜면 20에서 30%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4. 휴대폰 충전 완료 시 플러그 뽑기. 5. 에어컨 필터 2주마다 청소하기. 6. 문 닫고 냉방 영업하기.
7. 영업 종료 후 간판 등 5개 조명을 소등하기. 이처럼 시민들 또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빈부격차, 노사갈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재활용품을 잘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분리배출을 잘 하도록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떠올리며 여러분이 국회의원, 기업가, 시민단체 혹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 122쪽에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은 경제적 양극화 문제, 노사갈등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노사 간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보았는데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기자동차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심해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바깥 활동을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한 아이들은 미세먼지로 기관지 및 폐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결 방안 1. 정부에서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개발을 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2.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려갑니다. 3.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 122쪽에 적어보세요. 다 적었으면 마무리 문제 함께 풀며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1. 모든 국민의 소득이 고르게 증가하여 모든 국민의 소득이 비슷해졌다. 2. 청년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서 시골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다. 3.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기업이 늘어났다. 4. 공기와 물, 땅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다. 5.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졌다. 정답은 1번이겠지요.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하면서 빈부격차, 노사갈등, 환경오염, 자원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문제점으로는 노사갈등, 빈부격차, 환경오염, 자원 부족이 나왔네요.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료급식 등 사회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좋겠지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 간의 민주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친환경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 절약, 태양열 에너지 사용 늘리기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기는 경제성장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인지 써봅시다. 기업, 풍력,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니은,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디귿,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리을,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정답은 환경오염이겠지요. 보기의 내용은 친환경 관련 내용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교과서 12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크게 4가지를 이야기했지요. 빈부격차, 노사갈등, 자원 부족, 환경오염이 있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무료 급식소 봉사 등의 복지활동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해야겠지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지 않는 전기 코드를 빼고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으면 좋겠지요. 남은 빈칸은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써봅시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 부족 문제는 물을 아껴 쓰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정부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낸다면 좋겠지요. 그리고 노사 갈등 문제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쓰면 좋겠네요. 교과서 124쪽으로 넘어가서 이번 2번째 소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을 생각하며 글과 사진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1960년대 이전, 바로 농업, 어업, 임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했지요.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는 어떠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전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공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 정밀기계 산업이 발달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1990년대에는 컴퓨터와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서비스업과 첨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들이 발달할 것 같나요? 아마 가정용 로봇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되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공부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라 사이의 경제 교류를 하는 까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